윤석열 이 내란숙의 이 피고인 이제 재판 받습니다. 14일 예, 형사 예. 재판이 시작이 되는데 탄핵 선고 이후에 파면 이후에 이 형사 재판 이게 좀 어떤 영향을 줄까요? 어떻습니까?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봐야 됩니다. 이제 형법상의 내란죄하고 네. 이번에 파면 결정문에 나오는 헌법 위반, 개헌법 위반은 사실 법률명만 다르고 법 조항만 다를 뿐이지 사실관계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헌재에서 헌법과 개헌법을 위반한 비상계엄이고 네. 국회에 군경이 투입돼서 국회를 침탈했고 선관이라는 헌법기관을 침탈했다. 이걸 다 사실관계 인정을 했잖아요. 네. 이걸 법조항만 바뀌면 내란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대법원과 동등한 위상을 가지고 있는 재판기관이잖아요. 그리고 이 헌법재판소에 가 계시는 헌법재판관 8명이 전부 법원 출신이에요. 이 판사 출신 8명 최고위 법관이 내린 이 판단을 지금 내란 사건을 맡고 있는 지기현 부장판사가 맡고 있는 이 재판부가 네. 이걸 무시할 수 없어요. 그래요. 맨 처음에 이제 내란죄를 뺐다라고 해서 국회 측에서 탄핵 심판 과정에서 뺐다고 해서 윤석열 쪽에서는 난리를 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내란죄는 뺐지만 행위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예. 그걸 이제 본격적으로 그 행위를 그러니까 죄명으로 해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형사 재판에서. 그리고 예. 판결문에 이번 이제 헌재 결정문에 보면 곽종군 사령관이 했던 말 인원을 끄집어내라 이런 걸 다 사실관계 인정을 했어요. 피청구인이 지시해서 한 걸로 다 인정을 했어요. 네. 이거 꼼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저쪽에서 내란죄를 뺀 것은 각하사유라고 그러는데 그건 네.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진짜 변호사들이 그러니까 이제 저쪽 편을 일부러 들려고 발언하는 사람이 아닌 정상적인 변호사들이 보면 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아. 사실관계는 그대로 두고 적용 법조를 뭘로 할지 그것은 헌재가 직권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란죄를 적용 법조에서 뺐다 하더라도 네. 헌재는 아니야 우리는 내란죄로 판단할 거야 하면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용 법조를 놓고 빼고의 그 헌재는 기속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란죄 적용 법조를 뺐으니까 네. 각하사유가 된다. 그것은 법률을 공부하는 면허를 가지고 있는 변호사가 볼 때는 거짓말을 한 거예요.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지없이 헌재 결정문 초반에 네. 그 전부 저쪽에 각하에 해당되는 주장이 여지없이 그냥 단칼에 정리되잖아요. 맞아요. 문영배 소장의 권한 대행이 그거부터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보충 의견이 달리고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그런 절차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을 윤석열 쪽의 주장을 다 쳐내면서 갔어요. 예. 그런 것들 그게 반영이 될 거다. 근데 뭐 형사 재판을 우리가 보면서 제일 좀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지기현 판사 부분이거든요. 지기현 판사가 날 시간 이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풀어줘. 물론 심우정 총장이 즉시한 걸 안 한 부분이 있지만 지기현 판사의 이런 돌출 행동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뭐 뒤에 어떤 뭐 큰 그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밝혀야 될 부분이고 지기현 판사가 1심 재판 하고 있잖아요. 좀 걱정되지 않나요, 의원님? 좀 걱정이 됩니다. 지기현 판사의 그 판단은 너무 독단적인 그러니까요. 법리 판단이기 때문에 본인이 순수하게 나는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 것인지 네. 본인도 법리 판단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윤석열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런 판단을 한 것인지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법원의 문제는 우리가 사법권의 독립이고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는 없는데 더구나 국회의원 입장에서 네. 지기현 판사 정말 좀 걱정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대응할 방법이라든가 지기현 판사 걱정되고 이러면 지기현 판사가 판결을 못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절차적인 방법은 없어요. 그래요. 예, 없어요. 그럼 계속 지켜봐야 되는 겁니까? 1심은 지기현 판사 지켜봐야 되는데 지기현 판사 본인이 스스로 내가 내린 그 석방 결정에 대해서 네. 국민들이 대부분이 많이 그 동의를 못하시기 때문에 나는 회피하겠습니다 하고 본인이 회피하면 네. 가장 좋은데 뭐 본인이 회피하지 않은 이상 그게 이제 사법부에 대한 간섭이 되기 때문에 네.
그 뭐 어떻게 외부에서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 민심을 계속 전달하고 보여준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지현 판사가 그 또 반성을 하고 성찰해야겠죠.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언론이나 국민은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이제 언론이나 국민이 예. 비판을 하셔야겠죠. 그래요. 좀 우리 은사님께서도 지기현 판사 믿을 수 없습니다. 이런 댓글 의견을 좀 주고 계시고 걱정된다. 김민희께서도 지기현 판사가 또다시 윤석열에 대한 거취를 결정한다니 너무나 불안하다. 이런 의견 주고 그래서 계십니다. 이제 지기현 판사가 이 국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하려면 네. 지기현 판사 논리대로 이게 워낙 중요한 사건인데 구속이 잘못된 것이라는 논란이 계속되면 본안 재판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내가 그 장애물을 제거한 겁니다. 이런 취지였잖아요. 네. 그럼 그 장애물을 이제 제거했으니까 이제는 본인이 스스로 구속하면 돼요. 본인이 재판부가 구속하는 것은 아무 하자가 없는 거거든요. 네. 재판부 직권으로 예. 구속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구속 사유, 네. 증거인멸의 우려, 도주의 우려. 그러니까 특히 증거인멸의 우려는 있는 게 명백하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윤석열을 구속할 때 증거인멸의 우려 때문에 구속을 했는데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서 지기현 판사가 석방해 놓은 게 아니라 아니에요. 예. 구속 기간이 도과됐기 때문에 석방한 거잖아요. 그러면 증거인멸의 우려는 여전히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존재하니까 내가 직접 구속하겠다. 네. 해서 판사가 직권으로 구속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국민들이 지기현 판사가 순수한 법리 검토 때문에 구속을 석방했구나 이렇게 그렇네. 인정해 줄 수 있는 거죠. 지기현 판사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자신의 뭐 어떻게 보면 결백감이라고 예, 할까요? 나 좀 믿어주세요 하려면 예, 예. 구속을 바로 하는 게 맞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계속 우리 국민은 요구해야죠. 아니 당신이 순수하게 그렇게 법리 판단한 것은 좋다. 판사의 소신이니까 인정한데 그러면 그 소신대로 다시 구속해라. 그러니까 이 증거인멸 우려 때문에 윤석열 구속된 것도 맞는데 예. 그게 전혀 바뀌거나 달라진 예. 게 없어요. 예. 지금 이 순간에도 뭔가 하고 있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예. 관저 예. 있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려 또 바뀐 게 없는 상황들을 본다면 지기현 판사가 바로 구속하는 게 맞다. 예. 그렇네요. 오이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바로 국민들이 지기현 판사한테 원하는 부분이고 예. 그러면 진짜 보여줘라. 지기현 판사가 네. 국민들의 그 요구에 대해서 안 들을 명분이 없어요. 참 지켜보겠습니다. 지기현 판사 지켜보고 그리고 이제 검찰이 그러면 또 검찰 얘기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검찰이 자연인이 된 윤석열, 또 김건희 있는데 관저에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소추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수사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명태균 건 같은 경우는 서울중앙지검 이 수사팀이 김건희 소환 조사 할 거다 이런 얘기도 좀 보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검찰이 어떻게 할 거예요? 검찰의 앞으로의 수사 과정, 수사 행태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제 정상적인 검찰이라면 예. 지금 내란 사건으로 이제 기소를 했는데 그 외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 내란 범죄를 범하면서 범했던 내란 외환이 아닌 다른 것, 그 내란으로만 기소됐으니까 외환도 남아 있잖아요. 외환 부분을 수사를 더 한다든지 아니면 뭐 직권남용이나 여타의 범죄를 더 수사해서 윤석열에 대해서 새로운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구속하면 되죠. 그렇죠. 예. 다른 혐의들. 예. 그것은 이제 그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수사하면 되는데 예. 이제 그다음에 명태균 게이트라든지 공천계고요. 또 예. 김건희의 여러 가지 도시모터스. 이번에 이제 상설특검법에 올려낸 그 혐의만 해도 의혹만 해도 11개 대목이나 돼요. 네. 그걸 다 검찰이 이제는 수사를 해야죠. 그런데 심우정 총장이 괴상한 법리를 동원해가지고 석방을 해줬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창수 지금 중앙검사장은 이제 탄핵으로부터 다시 복귀했는데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정말 말도 안 되는 증거 판단을 가지고 무혐의 결정하고 그게 이제 기자들 앞에서 옹색하게 4시간이나 설명했잖아요. 네. 이제 그 두 사람이 지금 수사 지휘를 하고 있잖아요. 심우정 총장, 예. 이창수 검사장. 검사장. 그래 이 두 사람한테는 기대할 게 없다. 그래서 아마
그냥 뭐 수사도 제대로 안 할 것 같다. 지지부진 끌면서 예, 신용을 하면서 큰일이네요. 이거. 그냥 그렇게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검찰 생리 얘기를 그동안 많이 보고 얘기한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검찰이 정권이 바뀔 때쯤에는 갈아탄다 이른바 열심히 그 새 정권을 위해서 과거 정권에 대해서 열심히 또 수사를 한다 이런 통념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 안 통합니까? 그런 통념도 예. 일단 사람이 바뀐 다음에죠. 지금 심우정 총장과 이창숙 중앙검사장이 있는 체제에서는 네. 뭐 그들은 부인하죠. 나는 뭐 충성을 맹세하고 임명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지금 윤석열, 김건희를 세게 수사하게 되면 윤석열, 김건희 또 뭐라고 반박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김건희 수사는 현 총장, 현 중앙검사장 체제에서는 매우 소극적일 것이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내란 종식이 되려면 정권이 민주당 정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내란 중심과 그래. 정권 교체가 함께 가는군요 지금. 그러니까 내란 종식을 위해서는 네. 정권 탈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든 것은 정권 탈환이 돼야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권 탈환이 최우선 과제인 겁니다. 아, 그렇네요. 예. 그래서 정권 탈환이 뭐 지금은 이재명 대표님은 지지율이 높다 막 그렇지만 정권 탈환이 돼야 되는 것이지. 그렇죠. 그 지지율로 되는 거 전에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예. 자만할 수 있겠어요. 정말 총력을 다해서 올인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참 이 대한민국의 이렇게 무너진 모습 또 이제 수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다 바꾸기 위해서는 정권 교체가 꼭 필요하고 거기에 힘을 모아야 되는데 또 개헌 얘기가 뭐 주말부터 나오다 보니까 일요일부터 나오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좀 화들짝 깜짝 놀란 거죠. 이러다가 내란 세력 다 처단 못하고 그러니까 내란 종식 못하고 이제 끝나버린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갖게 되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의 정권 탈환에 안도하거나 뭐 예. 충분히 안정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정권 탈환은 끝나봐야 우리가 정권을 잡아야 잡은 것이지. 지금 뭐 60일이나 남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여기에만 정말 매진해야 됩니다. 네. 자, 이 심우정, 이창수 두 사람이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있고 그런 상황이다면 수사도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특검을 하더라도 특검도 계속 뭐 거부권 행사가 되고 이러면은 그러니까 안 지금 되잖아요. 이제 명태균 특검이 재의결을 국회에서 해야 될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상설 특검으로 김건희 11개 의혹에 대해서 지금 올려놨잖아요. 근데 상설 특검은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 특검 추천 의뢰를 국회에 해줘야 돼요. 그걸 지금까지 안 하고 있잖아요. 윤석열도 대통령 시절에도 안 했고 한덕수 권한대행도 안 냈고 네. 최상목 권한대행도 안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헌재가 그건 불법이다, 위법이다고 판결까지 했음에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명태균 특검 재의결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200명이 돼야 되니까 국힘의 일부가 협조를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어렵긴 하지만 네. 60일을 그냥 우리가 허송생활로 보낼 수는 없어요. 국회는 국회 절차대로 이 상설특검 계속 촉구하고 그다음에 명태균 특검 재의결하고 네. 그렇게 해서 또 안 되면 또 시도하고 계속 그렇게 가야죠. 최대한 우리 국민들의 뜻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예. 그리고 그 과정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내란 세력 척결 뭐 이제 종식 내란 종식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개헌 논의까지 지금 불거졌기 때문에 더 이상 또 다시 이제 비상 경고등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탄핵 선고 이후에 조금 마음을 좀 놓아볼까 했는데 절대 그럴 때가 아니다. 그럼요. 예. 이런 생각 다시 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 이제 경찰의 설명을 보니까 이 계란 투척했던 예. 그 남성이 지금 뭐 조사를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백혜련 의원이 계란은 사실 얼굴에 맞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고 저희가 인터뷰도 했지만은 그 옆에 의원님이 계셨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예. 그날 기자회견을 했는데 네. 백혜련 의원이 먼저 하셨어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기자회견을 제가 읽고 있는데 네. 그때 이제 백혜련 의원님 제 옆에 계셨어요. 맞아요. 그 이제
그 날개라에 날아와가지고 백현원 의원이 이제 눈 부위를 맞고 그게 깨져가지고 제 오른팔을 다 이제 저는 이제 옷에 다 묻고, 젖었죠. 근데 그 전에도 계란도 날라오고 바나나도 날라오고 물병도 날라오고 그랬어요. 근데 예. 경찰들은 보니까 우산을 쓰고 있더라고요. 경찰들은요. 그러니까 이게 상습적으로 좀 그런 상황인데 경찰들은 우산으로 자기를 방어하면서 우리가 아니 이렇게 날라오는데 가서 제재를 해달라 경고를 했어요. 요구도 하고. 네. 근데 결국 그게 안 된 상태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날 겪어보니까 이른바 극우 세력들이 굉장히 예. 폭력성이 강하더라고요. 이 정말 그 스스로는 뭐 윤석열을 지키는 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네. 자유민주주의의 적인 폭력성을 행사한 걸 보고 이거 심각하다. 예.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제 우리 저 지지자 한 분을 만났는데 그 지지자가 이제 현재 길 건너편 거기를 지나가려면 이제 극우 세력들이 거기 딱 진치고 있는데 맞아요. 이재명을 욕을 해야 지나가게 만들어준대요. 그런 상황이에요. 참 저희가 이제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때 상황 보고 있습니다. 이건태 의원 또 백혜련 의원 계란 테러 여기에 이제 용의자 특정이 돼서 저 보세요. 저 앞에 1인 시위도 아니고 저 그냥 집회를 이제 하고 있는 모습 같은데요. 참 이 테러 위협, 테러에 대한 걱정 정말 많이 높아졌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치인의 테러가 예. 굉장히 위험수에 이르렀어요. 이게 이제 계란이 아니었다면 얼마나 또 뭐 안전한 돌이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큰일 날 뻔했죠. 자, 이거 보면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뭐 경찰도 제대로 수사를 할지 이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최상목 대행 체제 때는 뭐 인사를 보면은 예. 내란 세력도 알밖에 아니야 이런 지적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경찰이 제대로 이거는 또 수사하고 또 이거를 처벌을 해야 된다 이렇게 예. 볼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이렇게 바로 저 끝나고 가서 이제 고소장 접수하고 그 바닥에 떨어지는 삶은 계란도 있었어요. 그게 증거로 제출하고 그렇게 왔었죠. 그래요. 이것도 저희가 계속해서 상황을 파악을 해보겠습니다.